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되고 사망보험금마저 보험회사에서 받도록 돼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창원의 한 보험대리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보험대리점의 실적 욕심에다가 보험사의 허술한 가입 심사가 허위 가입을 낳았습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함안에 사는 50살 박모 씨. 최근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다 황당한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한도 초과 될 부분에 애 없는데 왜 한도 초과가 되는가 싶어갖고 알아보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보험이. 이상하게 생각한 박 씨는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했다는 보험 청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보험 대리점이 박 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몰래 보험에 가입한 겁니다. 집 주소는 보험회사 사무실로 되어 있었고 서명은 위조됐습니다. 무엇보다 놀랐던 건 박 씨의 사망보험금을 보험 대리점이 받도록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남인데 이 사람들이 사망 수입자를 지정해놔는 거는 나를 어떻게 할지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불안하고 잠도 안 오는 거지. 알고 보니 이 대리점에서 잠시 일했던 박 씨 동생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 박 씨 몰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실적을 올리려고 직원 가족까지 동원했던 겁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체크를 못한 건 있어요.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하기는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해당 보험회사는 대리점의 허위 보험 가입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 대리점을 경찰에 고소했고 보험회사는 이 대리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는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는 2020년이면 도시계획 효력이 상실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김해 장류신도시 일반 상업지역에 둘러싸인 한 야산. 184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250여 개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이곳은 김해시가 23년 전인 지난 1993년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그동안 개발 행위가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오는 2020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개조가 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시가가 상당 부분 상승이 될 거고 개인 간에 그래도 상당히 활발해질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처럼 오는 2020년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예정지는 김해에만 220개가 넘습니다. 김해시가 이 땅을 모두 매입해 예정대로 사업하려면 김해시 1년 예산의 배가 넘는 2조 4천여억 원이 필요합니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해제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를 지시해 사실상 대규모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 2020년부터는 한꺼번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대규모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서 이렇게 일몰제를 해제가 되어버리면은 공익적인 이익보다도 사익을 추구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지자체의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다음은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김해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10명입니다. 김해시장 재선거 새누리당 김성호,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경남협의회 회장, 새누리당 김정권 전 17대, 18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천영 한국승강기대학교 총장, 새누리당 이태성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새누리당 정용상,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공윤권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 김해시장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이봉수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준규 부산대학교 교수,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전 부진경제자유구역청장, 무소속 허점도 전 동아대학교 교수가 김해시장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회의를 열고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교육감들은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고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내국세의 20.27%로 묶여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도 어렵다며 근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라믹 섬유 연구와 제품 개발, 창업까지 지원하는 시설이 진주 혁신도시에 새로 들어섰습니다. 제품 연구와 기업 지원으로 지역 전략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세라믹 소재로 레이저 기계 부품을 만드는 한 벤처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충북 진천에서 경남 진주로 본사를 옮겨왔습니다.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지난해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함께 진주로 이사한 것입니다.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시제품까지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세라믹 관련 기업의 소재 연구와 제품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진주 혁신도시에 새로 들어섰습니다. 관련 산업 최신 동향을 입주 기업에 소개하고 값비싼 첨단 장비를 빌려줘 시험 생산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곳. 창업 초기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또 항공, 우주와 해양 등 경남 지역 핵심 전략산업 소재 연구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 산업, 특히 항공산업 관련된 그런 산업체들 지원을 하고 그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 진주 혁신도시가 가져다준 의미 있는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절기상 입춘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맘땐 늦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도 하죠. 아침 저녁으로는 꽤 춥습니다. 영하 5도 선까지 떨어지겠고 대신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창원 8도, 진주는 7도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눈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단 내일부터 주말까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설날인 월요일부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단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연일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불이 나기 쉽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교하면 1, 2도가량 올라갔습니다. 함안과 창녕 영하 7도, 창원은 영하 2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김해 8도, 밀양은 7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은 진주 7도, 산청과 거창 6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조금 낮게 느껴질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지역이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에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경남 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은 지난해 기준 47만 5천여 동, 연면적 1억 1,100만여 제곱미터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400만여 제곱미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이번 달부터 시내버스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시내버스의 급차로 변경과 끼어들기 등 난폭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있다며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시내버스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